기장 지역 주민들이 6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바라는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지역민들은 부족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가장 큰 현안으로 꼽았는데 다양한 의견을 우리 동네 희망 공약에서 짚어봅니다. 매 선거마다 단골 공약 중 하나로 청년 정책이 꼽힙니다. 이번엔 청년들이 청년 공약을 직접 점검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달리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탱크로리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6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 확산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 1일 감염자도 줄었고 중증 환자도 감소하면서 지역 코로나 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헬로TV 뉴스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일꾼에게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장군 주민들의 바람을 들어볼 텐데요. 기장군은 도시와 농업, 어업의 복합지역이자 두 곳의 신도시와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돼 내적 외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룬 곳이죠. 그만큼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이 많은데 지역 주민들은 후보자들에게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기장군에 오랜 시간 거주해온 3인의 터줏대감을 만나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기장군 청소년 참여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손수근 씨.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아동과 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아졌지만 청년들을 위한 공간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여러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해운대나 부산대로 나가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정관에 있는 교육부제라든지 군유지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이나 청년을 위한 공간은 꼭 조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과소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 학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이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자치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0년 동안 기장군에 거주해왔고 현재는 지역 동화 작가로 활동하는 김연아 작가는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연속성 있는 문화 정책을 기대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기장에는 작은 소공원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산책을 즐기시거든요. 누구나 다 어떤 환경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상주하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어른들께서 조금 더 재미나고 즐겁게 사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노인과 아이 그리고 부모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며 지역 문화를 통해 교감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기장군의 역사와 문화, 삶을 연구해온 공태도 기장군 향토사학자는 기장군의 가장 큰 현안으로 교통 문제를 꼽았습니다. 승용차, 버스 그것뿐이거든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움직이는 데는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그 이웃에 있는 노포동 그 전철에 철도가 정관을 연결되고 또 정관에서 자천까지 연결되면은 이게 이상적인 그 교통망이 되지 않을까. 또 신도시 두 곳이 들어설 때 수립된 학교 신설 계획이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부족한 학교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일광 신도시 지역에도 지금 고등학교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시설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바람에 일광 그 학생들은 그 고등학교 멀게 그 기장까지 또 자천까지 쉽게 말해서 통학을 하고 있는 이런 불편을 겪고 있죠. 10년 새 급격하게 도시가 성장하면서 교통부터 교육, 복지, 문화 등 지역 현안이 산자한 기장군. 주민들은 후보들이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청년들의 탈부산을 막는 것, 부산의 미래가 달린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후보들의 청년 공약도 주요 관심사인데요. 청년들이 청년 공약을 직접 점검하며 청년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5년간 20, 30대 청년 5만 명이 부산을 떠났습니다. 같은 기간 부산 순유출 인구의 절반입니다. 청년들의 탈부산이 부산의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떠나는 청년을 붙잡겠다며 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도 청년 정책을 들고 나옵니다. 일자리 창출, 산학 연계, 기업 유치, 빠지지 않는 청년 공약들입니다. 그런데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이 청년 공약에 문제가 있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청년 공약이 선거의 종류나 정당, 후보자와 관계없이 매번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다수 공약이 취업률처럼 수치적인 성과에 매몰돼 있고 경제 성장을 통해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수준에 그쳐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책들, 경제 정책, 지역 활성화 정책들, 이 청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는 모습을 보면은 더 신규 사업이 많이 나오더라도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는 건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6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결과적 지표만 존재하는 일자리 정책을 청년 공약 범주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적, 물질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보다 다양하고 세밀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관점은 일자리의 관점이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다만 창업이나 창직이나 취업이나 그런 것들 다 상관없이 그 시도와 그 과정을 좀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부산 청년 유권자 행동은 부산시장 선거 후보자들에게 청년 공약을 질의해 비교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한 2030 청년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 관련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 청년들의 목소리가 청년 유권자들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은 6일 지방선거를 맞아 유권자의 의견을 후보에게 전달하는 우리 동네 희망공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산방송은 11일 오후 2시 국민의힘 김진홍 동구청장 예비후보에게 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있는 희망공약을 전달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영욱 동구청장 예비후보에게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받은 희망공약을 전달했습니다. 두 후보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공천이 마무리된 주요 단체장 후보들에게 희망공약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번 지방선거 공약과 주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나설 계획입니다. 유권자가 주도하는 정책 선거를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페이스북 헬로 부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새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과거 정부보다 경제, 특히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에 대한 바람이 많았습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바라본 지역민들은 경제만큼은 과거 정부보다 더 나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했습니다. 주택관계 이런 거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 좀 잘 살도록 하고 경제도 좀 좋아지도록 하고 옛날 부패 그런 것도 좀 청결 좀 해야 되고. 잘못한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이제 새 정부에 와가지고는 더 잘하겠지요. 경제 살리고 좋고 또 저거 하면 다 잘 사도록 하면 좋겠지요. 특히 서민 경제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많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주말로는 손님들이 좀 있는데 그때 코로나 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안동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북부 지역 좀 많이 보살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법인 택시 자체는 너무 정부 자체에서 생각 안 해주는 거야. 좀 살도록 해주세요. 또 갈수록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균형 발전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농촌이 또 잘 사는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은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100% 나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걸 종합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이웃 국가와의 공조 그리고 대북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경제 12국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왜든지 조금 잘 사는 나라에 의존하면은 어쨌든지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그 미국하고 잘 공존해가지고 나라를 첫째로 부강하고 좀 더 잘 살 수 있게. 안보 문제 그 해결도 좀 국민들한테 좀 평화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군사 막 무기를 그거 막 도발하려고 그러고 위험해갖고 아이고 위협에 좀 받았지 않은 게 한국이. 시민들은 무엇보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서민들을 더더욱 이제 잘 살 수 있게끔 먼저 그 하기 전에 이제 약속했던 거 다 뭐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 국민이 지는 나라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 이제는 새 정부가 정책으로 화답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금수입니다. 11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는 1,99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전에 비해 700여 명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12명으로 줄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7%로 떨어졌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가 줄면서 재택 치료자도 2만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10일 기저질환이 있던 60대와 80대 확진자 6명이 숨졌습니다. 11일 오전 6시쯤 강서구의 한 사거리를 지나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탱크로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 사는 72살 박순자 할머니는 지난 3월 집 앞 텃밭에서 갑자기 달려든 진돗개에게 종아리를 물렸습니다. 응급 수술을 받고 한 달 가까이 병원을 다녔는데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합의를 통해 해결하지만 혹시 모를 민형사 소송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동물 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벌은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맹견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앞서 본 사례처럼 맹견이 아닌 일반견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형법의 과실치사상죄를 적용받는데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치료 내역, 관련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치료비, 일시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을 모두 합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모두 11,000여 건, 한 해 평균 2,200여 건, 하루 평균으로는 6건씩 발생한 셈인데요. 지난달 26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2년 후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서 공격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육을 할 수 있다 또는 없다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맹견으로 규정된 개가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한 적이 있다면 기질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맹견으로 판단되면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키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3집에서 4집 중에 1집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 모두 안전하게 지내려면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부터 잊지 말아야겠죠. 산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채우고 맹견은 입마개와 배상 책임 보험도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